조인트 타이푼 워닝 센터,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전일 발생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트로피컬 스톰, 열대 폭풍이다 라고 해서 16W는 열대 폭풍 오마이스다. 공식 태풍이 발표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이게 TD, Tropical Depression에서 TS, Tropical Storm으로 바뀌었죠. 16W,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에서 열대 폭풍, 바로 태풍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오마이스가 어떤 식으로 북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가 오는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향후 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 진로고요. 22일 12시, 23일 00시, 23일 12시 이런 식으로 해서 72시간 정도 후에 대한민국 남부를 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변수가 다른데 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 고기압이 만약에 강하다, 고기압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한국 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요. 이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큐슈 지방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이다. 이것은 사이클론닷컴에서 예측하고 있는 태풍의 진로입니다. 가장 유력한 부분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이 지점, 대한민국 남부를 통과할 것이다.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의 예상 진로고요. 보시면은 8월 22일 09시 태풍이고 태풍의 위치는 대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심기압은 996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당 25m,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5m에 달한다. 이것은 태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1시 중심기압 998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당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5m에 달한다. 23일 21시 대한민국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열대 저압부로 세력을 약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중심 기압은 1004 헥토파스칼이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대한민국에 도달할 때는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태풍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 이것은 국내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22일 09시 태풍은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의 해상에 있을 것이다. 8월 22일 21시 오키나와 서쪽에 360km 부근 해상, 8월 23일 09시 중국 상하이 옆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8월 23일 21시 이때는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광주 남남서쪽 90km 부근 육상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8월 24일 온대성 저기압으로 올림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일본 기상협회에서 보고 있는 주간 기상도예요. 주간 기상도를 보시면 8월 23일 대한민국 쪽에 정체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체 전선이 나타나면서 비구름대가 상당히 대한민국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21일, 8월 24일 비구름대가 상당히 위쪽으로 이동하죠. 이거 역시도 태풍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대한민국의 정체전선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8월 26일 대한민국의 정체전선이 이렇게 향한다. 8월 27일 일정 부분 정체전선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8월 28일 정체전선이 대한민국 쪽에서 일정 부분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 자, 이것은 미국 기상청 GFS Global Forecast System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래 태풍의 현재 상황이고요. 고기압이 지금 발달해 있는데 이 고기압에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가 결정된다. 태풍의 진로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발달한다. 고기압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 좌측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게 세력이 약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큐슈 지역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남쪽으로 향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상황 속에서 이 태풍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요. 한때 이것을 스텔스 태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측의 고기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가 나타나고요. 미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과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태풍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온대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에 이렇게 선형 강수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요. 선형 강수대는 구름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정체 전선을 통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 쪽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체전선이 나타나면서 그 정체전선 속에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바뀐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내려앉는다라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많은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차가운 기운과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따뜻한 성질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 그게 바로 정난운이거든요. 정난운은 2000m에서 2만 m까지의 그런 구름대를 형성하면서 수직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상당히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난운이 만들어지는데 태풍 내지는 열대성 저기압이 같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강수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나타나는 상황들이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23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빅데이터로서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남부 지역, 영남과 호남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보고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선형 강수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체전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구름대가 나타나고 있죠. 이 비구름대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동안에 고온다습한 그러한 공기가 북쪽의 기단과 만나면서 이런 상당한 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비 예보는 3시간 동안에 80mm, 100mm 정도가 온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불안정한 상황들, 태풍이 가져오고 있는 고온다습한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가운 공기가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태풍이 그 위를 타고 올라오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빅데이터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상 이변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1500mm가 넘게 오는 큐슈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고요. 이 역시도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역시도 태풍과 정체전선이 만나는 부분들, 열대성 저기압과 온대성 저기압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태풍이 윈드시어 난기류 내지는 역으로 도는 그런 바람대와 만나면서 바람의 세기는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를 그대로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정체전선이 만났을 때 이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굉장히 기상학자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오는 것이 100mm 정도의 3시간 그렇게 예측 강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고요. 8월 24일 우리나라를 비구름대가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윈디닷컴을 통해 보는 E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 일요일 대만 동쪽에 12호 태풍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태풍이 이동을 하면서 태풍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온대성 저기압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정체전선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선형 강수대가 형성이 되면서 태풍이 상승하면서 정체전선과 만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일 저녁과 24일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온대 저압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오마이스는 B그룹을 몰고 올 수 있다. 태풍이 정체전선과 만나는데 여기에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쪽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상당한 구름대를 만들 수 있죠. 정난운이 만들어지면서 2000m에서 2만 m 사이에 이런 구름대가 상당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고온다습한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100mm 정도가 예측된다라고 하지만 기상 불안정, 정난운에 의한 기상 불안정이죠. 상당한 구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측이 맞을 것인가. 이 선형 강수대에 의한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가 통과하는데 태풍과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로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mm에서 150mm, 많은 곳은 150mm 정도가 누적 강수량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23일과 24일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풍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